지난 3일 화요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45년 만에 발동된 비상계엄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폭등했고 주식시장이 개장하기도 전에 한국과 관련된 해외 상품들이 폭락하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코인 시장은 더 스펙타클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언되자 코인 시장은 윤 대통령이 담화문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급락하여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거의 모든 코인들은 마이너스 30%에서 반토막까지 남과 동시에 업비트와 빗썸마저 먹통이 되어 투자자들의 패닉세를 가속시켰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은 하루 동안 6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8,900억의 청산이 발생했고 한국 시장의 급격한 하락은 무려 마이너스 40%의 역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국내외 투자자 모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빔, 붓다빔에 이어 계엄빔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까지 탄생하게 만든 이번 조정은 다행히 단기간에 회복되었지만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엄빔으로 인해 드러난 한국 코인 시장의 한계와 이번 하락과 회복 과정이 어떤 의의를 가지게 되었는지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는 한국 시장의 이슈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지정학적 및 정치적 리스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업비트의 하루 거래량은 294억 달러, 하나로 무려 4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업비트의 일간 평균 거래량인 10조 원의 4배에 달하는 거래량인데, 이는 계엄령 선포로 인한 불확실성에 투자자들이 일제히 패닉셀에 나서면서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의 패닉셀은 1억 3천만이었던 비트코인이 8,600만 원까지 떨어짐과 동시에 한국 시장의 변동성은 해외 자본의 집중 타깃이 되면서 추가적인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계엄 선언 직후 한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자 많은 대형 투자자들이 저점을 노리고 해외로부터 대량의 테더를 이체했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1억 6,300만 달러, 하나로 약 2,207억 원 상당의 테더가 업비트로 이동했는데 급락했던 시장은 1시간 반 만에 거의 이전 가격을 회복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해외 자본의 집중적인 매수가 이루어져 큰 시세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더불어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나타난 국내 거래소 시스템 불안정 역시 국내 거래소들의 한계를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패닉셀로 혼란스러운 국내 시장 분위기와 함께 거래량이 몰리면서 마비된 업비트와 빗썸 거래 시스템은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켜 투자자들의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국내 거래소에 대한 신뢰는 크게 무너졌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한국 코인 시장의 엄격한 규제의 양면성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시장의 트래블룰과 KYC 규정은 보안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연결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였다면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이 어렵습니다. 이번 혼란 속에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전통 금융시장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전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고채, 외화 매입을 통해 유동성 공급 등을 추진하는 등 노력 중이지만 한국의 코인 시장은 1시간 반 만에 스스로 회복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구조와 글로벌 연결성 덕분에 가능했는데 기존 금융 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국한된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24시간 해외 거래소들과 연결되어 있고 이로 인해 1시간 만에 약 2,207억 원의 해외 유동성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특정 국가의 정치적 위기나 금융 시스템 붕괴에도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더욱 확산된다면 불안정한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정치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게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는 그동안 확인할 수 없었던 한국 시장의 리스크에 대한 극심한 변동성, 거래소 시스템의 취약점, 규제의 양면성을 드러내며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한계점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한계를 보여준 한국 시장은 국내 투자자들이 바이낸스와 같은 글로벌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의 이동을 고려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거래소들의 시스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 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 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인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보다 커뮤니티 반응이나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계엄령으로 인해 고조된 한국 국민들의 불안이 그대로 전해졌고, 이런 분위기는 국내 코인 투자자들의 패닉셀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만약 개인들이 기관이나 기업 등을 통한 간접 투자를 했다면 어쩌면 이번 패닉셀은 몇 시간 만에 끝난 해프닝에 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암호화폐 제도화로 시장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기업 계좌 개설과 기관 투자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규제, 그리고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 직후 한국은행은 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은은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 같은 날 오전 모든 간부가 참석하는 시장 상황 대응 긴급 회의도 소집하기로 하는 등 금융기관과 기관들이 시장을 위해 논의한 반면에 업비트, 빗썸 등이 속한 닥사는 해당 사태와 연관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고, 변동성이 역대 최고로 급증했을 때에도 그동안 흔히 보냈던 유의 메시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거래소 마비로 인한 보상 대책을 업비트와 빗썸 모두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하고 또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거래소 감시 시스템이 하루빨리 정립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규제가 아닌 정부와 규제 당국, 그리고 산업이 협력하여 체계적 관리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탄탄한 제도와 적극적인 투자로 이번과 같은 패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장이 조성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나저나 올해 안에 정말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보게 될 줄이야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비해 이더리움 가격은 지금 이게 맞나 싶기도 하네요. IM머니에서는 매일 오전 9시에 비트코인 전망과 시황에 이어 알트코인의 분석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질문이나 소통을 원하시면 영상 더보기에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해주세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 이슈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